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장의 이제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구조식 그리는 방법, 그 내용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진짜 극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극초반에 그리는 방법을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구조가 안 그려질 때, 이제 그럴 때 쓰는 방법.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 유기화학을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를 그린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그릴 수는 없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 이제 보통 직관적으로 보통 구조를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화학구조 쉽게 그리는 방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킵하라. 그러니까 유기화학 구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지난 시간 거는 스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구조를 그릴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거죠. 주요 원자의 이제 원자과 전자 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수소 1개, 붕소 알루미늄 3개, 탄소 실리콘 4개, 그다음에 질소와 인원자 5개, 산소, 황 6개, 할로젠 7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죠? 홀전자의 개수와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가 같았다. 질소는 이제 전하가 없는, 즉 중성 상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졌을 때 탄소는 이제 4개 결합이 가능하고 질소 3개, 산소 2개, 할로젠 1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적인,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해요. 이렇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구조적인 다양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상되는 결합순으로 구성 원자를 나열한 후 각 원자들을 우선 단일 결합으로 연결합니다. 자, 여기 예상되는 결합순으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학식으로부터 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화학식에서는 원자 결합 순서대로 표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해서 구성 원자를 나열하고 일단 단위 결합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저 예상되는 결합순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험치가 필요해요. 경험치가 필요해. 근데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법을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일단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예상되는 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감을 좀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들으면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리는데 큰 도움은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장담을 하는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를 제일 먼저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뭐 하냐? 이제 원자과 전자 개수를 이제 앞에서처럼 따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각각 원자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긴 한데, 자, 특정 원자의 결합의 수가 각 원자들이 보통 중성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결합의 수보다 적은 경우. 이게 몇 개지? 자, 탄소 원자가 이게 4개였고, 질소가 3개였고, 산소가 2개인 거야. 각 원자들이 보통 중성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결합의 수. 그죠?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할로젠과 수소가 하나. 그죠? 특정 원자의 결합의 수가 이거보다 적은 경우에는 결합을 더 놓을 수 있을 거잖아. 왜? 앞쪽에는 일단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추가적인 결합을 그려서 다중결합을 형성을 해줘요. 이렇게만 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이주기 원자들을 가지고 대부분 구조를 그리게 될 거거든요. 왜? 그게 가장 많이 포함되는 원자들이니까 이주기 원자는 옥텟 규칙을 위반하는 형태로는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옥텟 규칙을 위반하는 형태. 옥텟 규칙을 위반한다는 거는 그 원자에 존재하는,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의 총 개수가 8개를 초과한다는 거야. 초과한다는 거. 그때는 옥텟을 위반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가 6개야. 그거는 옥텟을 만족 못하는 거지 옥텟을 위반한 건 아니야. 구분을 해주셔야 돼.
특정 원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의 총 개수가 8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옥텟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이주기 원자는 옥텟을 위반해서 그릴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8개가 되는 거야. 이주기 원자는. 그런데 8개보다 적을 수는 있어. 보통 6개 정도는 좀 많이 구조상에서 표현이 되는데 6개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걔는 옥텟을 만족 못하는 거지 옥텟을 위반한 건 아니야. 그게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셔야 돼. 자, 이제 결합 형태에 따라서 보통 중성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결합의 수보다 더 많은 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뒤에 나오겠지만 붕소 원자랑 알루미늄 원자거든. 붕소 원자와 알루미늄 원자는 원자가 전자 개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걔는 원래 중성 상태에서 결합이 몇 개만 가능하지? 3개만 가능해. 근데 붕소 같은 경우는 결합이 4개가 가능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붕소 원자가 옥텟을 위반한 거야? 아니지. 왜? 이 붕소 원자 주변에 전자가 총 8개잖아.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야, 얘는. 옥텟을 위반한 게 아니라. 원자가 전자 개수는 다르긴 하지만, 원자가 전자 개수는 중성 상태에서 붕소 원자와 다르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도를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결합의 수보다 더 많은 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붕소 원자와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같은 것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차지가 생기죠. 마이너스 1의 차지들이 다 생겨요. 형식 전화가 생기지. 자, 근데 어쨌든 이 상태들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는 있어. 자, 단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 원자에 전하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하죠. 왜? 중성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 개수와 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 원자의 원자가 전자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건 옥텟을 위반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텟을 만족한 거야. 만족한 거야. 자, 추가적으로 결합을 그려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결합을 그려야 할 때는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따지고자 하는 원자, 그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잖아.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가 가지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중성 상태의 원자의 원자가 전자의 수를 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결합을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 우리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잖아. 그 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자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가 가지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그 원자의 원자가 전자의 수가 중성 상태의 원자가 전자의 수를 넘지 않도록 결합을 그려놓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소 원자 같은 경우 이렇게 만약에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얘기해볼까? 수소? 탄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다. 단일 결합을 일단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질소 원자에는 이쪽 편으로 여기 하나를 지우면 추가적으로 결합이 놓일 수가 있거든. 추가적으로 결합이 놓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개수는 지금 이 구조상에서는 2개예요. 근데 중성 상태에서 질소의 원자가 전자 개수는 5개잖아. 그쵸? 5개를 맞추는 게 일단 목적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2개야. 그럼 여기에 결합을 넣는 경우에 하나를 더 넣게 되면 몇 개가 되지? 원자가 전자 개수가 하나, 둘, 3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도 4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결합을 넣어서 이 질소 원자가 이 구조상에서 가지게 되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 이렇게 그리면 3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3개가 중성 상태의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를 넘지 않도록 이 경우는 어떻게 해도 넘지 않거든. 그래서 요 개수보다 적게끔 그리는 게 좋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냥 나중에 구조 가지고 실제 예를 들면은 아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게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다 비공유 전자를 넣어야 되거든. 비공유 전자쌍이나 뭐 이제 홀전자 형태로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초과하면 여기다 전자를 놓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적게끔 이제 놓는 게 좋다. 자, 3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원자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단일 결합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중 결합을 먼저
표현을 해서 다중결합을 먼저 이제 그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넣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을 원자에 배치시키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각 원자의 형식 전하가 0이 될 수 있도록 전자쌍을 배치하는 거다. 0이 될 수 있도록. 자,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서 뭐가 되도록? 각 원자의 형식 전하가 0이 될 수 있도록 전자쌍을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떻게 전자쌍을 배치하더라도 중성 상태의 원자가 가지는 전자의 개수와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경우에는, 즉 전하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로 전자쌍을 놓습니다. 자,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사실 말로 설명이 되니까 좀 어려운 건데 뒤에 구조 그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질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 여기가 지금 다중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질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수가 5개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가. 왜? 이 구조상에서 질소 원자가 속해 있는 전자가 3개잖아. 그럼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비공유 전자쌍을 원자에 배치시키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여기에 몇 개의 전자쌍이 놓여야 되는지는 이 질소 원자의 형식 전하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즉 이 질소 원자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즉 분자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의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개수가 5개가 되도록 맞춰주자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한 쌍을 놓으면 얘는 5개가 되죠. 그럼 얘는 중성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넣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질소 원자가 있는데 결합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도 질소 원자니까 똑같이 5개의 원자과 전자를 넣어야 돼. 자, 그런데 이 결합상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만 질소 원자 거잖아. 그럼 이 구조상에서 지금 질소 원자가 포함하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2개야. 그럼 2개를 5개로 맞춰야 되는 거지. 5개로 맞춰야 형식 전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전자쌍 형태로 놓을 거란 말이야. 2의 배수 단위로 전자가 놓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2개에서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5개를 맞출 수 있어요? 홀수개가 필요한데 전자는 짝수개로 놓이게 되는데 전자쌍으로 놓이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어떻게 배치를 하더라도 중성 상태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어. 자,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때는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전자를 넣는 거예요. 옥텟은 이 질소 원자 주변에 최대로 포함되는 게 8개가 돼야 되지. 그럼 결합에 존재하는 거 2개까지 다 질소 원자가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 구조상에서 질소 원자는 지금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최대로.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지. 그럼 여기다 전자쌍을 2개를 놔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질소 원자는 지금 질소 원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5개가 돼야 중성인데 6개이기 때문에 이 질소 원자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져요. 형식 전하는 생성이 된다고. 그런데 뭘 만족하고 있는 거야?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지. 얘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배치할 때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중성 상태의 원자과 전자 개수와 맞출 수 있게끔 전자를 넣어준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옥텟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전자쌍을 넣어준다. 여기서 제일 핵심이 전자쌍을 잘 넣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예제 풀면서 하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각 원자의 형식 전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형식 전하를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형식 전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구조를 그릴 때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걸로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골격코르주로 바꿀 때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을 하던 어떻게 하던 거지 간에 일단 구조를 그릴 때는 형식 전하를 나타내는 거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 구조를 그릴 때는. 자, 근데 특정 구조의 경우는 이제 공면 구조를 통해서 2가지 이상의 형태로 구조가 그려질 수도 있다. 얘는 어떤 구조, 공면 구조로 존재한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사실 상관은 없는 거야. 에너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존재 가능한 구조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구조만 그릴 수 있으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응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결합 패턴을 가지는 거야. 자, 탄소 원자. 형식상화 제로일 때는 결합이 4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4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중 결합에 단일 결합 2개. 오케이? 삼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하나. 이중 결합 2개가 연달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합 패턴을 보이게 되면은 이 탄소 원자는 형식 전하가 제로. 왜? 원자과 전자 개수가 중성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 개수인 4개와 같으니까. 자, 그럼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구조상에서 원자과 전자 개수가 5개가 된다는 거야. 이 탄소 원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은 다 탄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고 결합 중에 하나만 탄소 원자에 포함되는 거니까 5개. 여기도 5개, 5개. 근데 결합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존재하고 결합이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형식전 탄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상에서는 이 3가지 형태의 구조 중에 하나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형식전항 플러스 1이다. 그럼 얘도 결합이 3개야. 그런데 이번에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결합 3개로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탄소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결합 패턴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구조들은 다 중성화합물이었거든? 그리고 각 원자들의 형식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극히 사실 드물어요. 보통 원자들의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분자 자체에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를 띌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골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냥 중성 상태로만 딱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자, 그럼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결합이 3개, 비공유자쌍 한 쌍이잖아요. 이렇게. 결합 3개, 단일 결합으로 3개 존재할 수도 있고, 이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얘도 어쨌든 결합은 3개니까, 3개의 결합이 이제 하나의 형태로, 삼중 결합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죠. 어쨌든 결합 3개의 비공유자쌍 한 쌍이다. 라고 하는 거고, 질소가 플러스 형태의 형식 전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합만 4개입니다. 결합만 4개. 결합만 4개. 비공유자쌍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합만 4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상태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렇게도 이것도 한번 그려주세요. 질소 원자에 이렇게 요 구조는 굉장히 많이 관찰이 돼요. 요 구조는 이중결합, 이중결합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이거 진짜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을 해주세요. 얘도 어쨌든 결합이 몇 개야? 결합은 4개, 질소 원자에 비공유자쌍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그려질 때가 질소 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마이너스는 결합이 2개예요. 결합이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존재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패턴이.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참고해 두세요, 우선. 뒤쪽에 이제 구조 그리는 걸 연습하면은,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 왜 보라고 했는지 이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중성 상태에서 결합 2개, 비공유 전자쌍 2쌍이잖아요. 단일 결합으로 2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중 결합 형태로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결합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2개. 자,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진다. 얘는 결합이 하나에 비공유 전자쌍이 3쌍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산소 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진다. 결합 3개인 거는 맞아요. 결합 3개인 거는 맞는데 이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가지고 있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의 결합 하나. 산소 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질 때는 결합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들. 오케이?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 자, 할로젠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성 상태죠. 결합 하나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단일 원자들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 형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요거는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할로젠은 만약에 다른 원자와 결합을 형성할 때는 차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요 형태만 가능해요. 얘도 단일 원자고 얘도 단일 원자니까 수소는 생략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할로젠 같은 경우는 할로젠이나 수소는 대부분 이제 요 패턴들이다. 끝단에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연습을.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개 페이지에 걸쳐서 구조들을 다 그릴 거거든요. 우선
여기 구조들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 노트나 이런 데 옮겨 적으시고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제 강의 듣고 이렇게 그리는 거 오케이 괜찮아 이해됐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해보고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진짜 간단한 구조들이지. 이거 다 사실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 흐름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좀 간단한 구조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NH3 중심 원자가 뭐지? 중심 원자가 질소 원자겠지. 거기에 수소가 3개가 결합되는 상태잖아요. 그쵸? 맞잖아. 자, 이게 흐름의 차이인데 자, 보세요. 앞쪽에는 질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가 비공유전자쌍 한 쌍, 홀전자 3개였기 때문에 결합이 3개가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알았던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그런 거지? 질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3개가 결합되어 있구나. 이 분자식으로부터 이 결합을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질소 원자가 어떠한 결합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결합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분자식으로부터 그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질소 원자에 수소 3개가 결합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앞쪽에는 비공유전자쌍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원자가 전자.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는 질소 원자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원자가 전자가 얘는 오케이 비공유전자쌍. 그다음에 이것들은 다 결합 3개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조를 그렸던 건데 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분자식이 제시가 되면은 저거에 맞춰서 일단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비공유전자쌍을 마지막에 넣는 거야. 흐름이 달라요. 흐름이 달라.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처음에 이제 단일 결합으로 다 연결했죠. 여기 있는 거 다 단일 결합이거든? 추가적인 이제 파이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화합물들이에요. 구조 그려보시면. 자, 그럼 추가 결합을 놔야 되는데, 질소 원자는 어쨌든 3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만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추가적인 결합이 놓일 건 없어. 이게 중성 상태에서 그 원자가 가지게 되는 결합의 개수. 탄소가 4개, 질소가 3개, 산소가 2개잖아요. 그럼 그게 이 구조상에서 그대로 비워지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다중결합을 나타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넣는 거야? 비공유전자쌍 넣어야 되지. 근데 이제 우리 결론은 알고 있어.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하나가 들어가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질소 원자 중성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 5개죠. 그럼 이 구조상에서 질소 원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전자 몇 개야? 결합에 각각 하나씩이니까 3개잖아요. 그렇죠?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쌍으로 한 쌍에 놓이는 거야. 이 흐름이야. 이 흐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흐름. 여기에 무턱대고 전자쌍을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냥 놓을 수 있는 거지만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간단한 거 가지고 일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질소 원자의 주변에 질소 원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중성 상태에서의 개수가 같잖아. 그래서 얘는 형식 하나가 없어요. 제로예요. 중성인 화합물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져야 될 게 모든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주기 원자가. 수소는 어차피 결합 하나씩이니까 수소는 다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질소 원자 주변에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전자는 몇 개야? 2개. 결합에 있는 거 다 질소 원자가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지. 공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2, 4, 6, 8개예요. 8개 전자 만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정적으로 옥텟을 만족하면서 질소 원자의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이죠. 구조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흐름을 이해하자고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간단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것까지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구조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에. 그 흐름을 기억하자는 거야. 흐름을 익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포함되어 있는 H2O잖아요. 그럼 이제는 중심에 산소 원자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네. 우리가 산소 원자가 결합 2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상태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구조를 그린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구조대로 맞춰서 그리는 거야. 우선 우리는. 오케이? 자, O, H, H죠. 자, 그 다음에 중성 상태에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야겠지? 중성 상태에서 산소 원자는 결합 2개니까 결합 2개가 존재하니까 추가적으로 결합을 놓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전자쌍을 놓으면 돼.
그럼 중성 상태에서 산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6개죠? 근데 지금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이 구조상에서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 2개잖아. 몇 개의 전자가 더 필요해? 4개가 필요하잖아. 그쵸? 4개는 전자쌍으로 몇 개를 놓으면 돼? 2개를 놓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2개가 놓여지는 거야. 그래서. 흐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산소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지 보려면 2개, 4개, 결합에 놓여 있는 거 다 6개, 8개 만족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자, H2O2 볼까요? H2O2. 자, 그럼 얘는 수소는 말단이니까 산소 2개. 아, 그러면 산소 원자끼리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예측해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사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골격을 그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날 잡고 문제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 대충 이런 골격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파악하실 수 있어요. 하루 정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 그쵸? 하루 정도 투자는 해야 돼요. 이거를 잘 그려야 나중에 지금 유기화학을 이제 다 공부할 때 구조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거거든. 최소 하루는 투자합시다. 자, 그럼 얘는 수소가 말단일 거고 당연히 산소, 수소겠지. 아, 그러면 여기는 산소 원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원리는 똑같다고. 자, 산소 원자 결합 2개네. 추가적인 결합 넣을 거 없고 여기도 결합 2개네. 오케이, 추가적인 결합 넣을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만 놓으면 되지. 여기서와 똑같잖아. 결합에 각각 하나씩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6개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전자쌍 형태로 2개를 놓은 거죠. 그러면 각각의 산소 원자들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구조입니다. 자, NH2OH. 그럼 질소 원자가 있을 거고 수소는 어차피 말단에 존재하겠지? 그럼 이 질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 원자가 결합이 되고 그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겠구나. 그냥 이 구조로부터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몇 번 그리다 보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질소 원자 중성 상태에서 결합 3개인데 3개 가지고 있네. 산소 원자 2개인데 가지고 있네. 오케이. 다중결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만 놓으면 되지. 여기서와 마찬가지잖아. 전자쌍 하나 놓여주면 되지. 결합에 하나씩이니까 지금 이 구조상에서 3개를 가지고 있어. 몇 개를 만족시켜야 돼? 5개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2개만 전자도 놓으면 되잖아. 전자쌍 형태로 하나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는 뭐 주구장창 했잖아.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뒤쪽에 제가 산소 원자들을 이렇게 전자 놓는 거는 따로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구조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질소 원자에 이렇게 전자쌍 하나 놓이는 거, 산소 원자에 2개 놓이는 거, 중성 상태에서 이거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N2H2예요. 그러면은 N이겠지? 그 다음에 H가 4개네? 수소가 4개네? 그럼 얘 2개, 2개. 이게 상식적이겠지? 아, 나 여기 3개 놓을 건데.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 결합이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지가 생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진 말자고. 일단은 중성 상태가 제일 안정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앞쪽에서 계속 봤던 질소 원자의 결합 패턴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 쌍씩 넣어주시면 되겠지.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 다 그리실 수 있을 거야. 있을 건데 굳이 왜 했냐? 말씀드렸죠. 흐름을 익히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아, 구조 그리는 거 쉽네. 그쵸? 쉬워요. 근데 뒤쪽의 구조들 중에는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간단한 원자들인데 이번엔 차지가 존재하는 거야. 전하들이 존재하네. 자, 첫 번째 NH4네. NH4네. 이 구조에서 보여지는 거 그대로 그리자고. 질소 원자가 중심에 존재하는데 수소가 몇 개야? 4개가 결합되어 있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결합이 놓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못 놓여. 왜? 결합이 4개잖아. 그 말은 질소 원자 주변에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8개라는 얘기죠.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결합이 놓이면 걔는 옥텟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결합 놓일 수 없고, 전자도 다 차 있잖아. 주변에 8개. 전자도 놓일 수 없어. 그쵸? 그냥 이 구조 그대로야. 대신 얘는 이제 뭐를 계산해줘야 돼? 형식 전화 계산해줘야지. 자, 질소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5개인데,
지금 이 결합으로부터 하나씩만 질소 원자 거잖아.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 구조를 줄 때 이렇게 차지들이 있으면 그 분자 단체 전체에 차지가 존재하면은 저 차지는 다 줘요.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차지를 주지 않으면 구조가 여러 개로 그려질 수 있는 형태들도 있거든요. 뒤에 나올 거야.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차지는 다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이 차지가 맞는지만 보면 돼. 이거 NH4 플러스잖아. 질소 원자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구조야. 됐죠? 자, 두 번째 구조 볼까? NH2 마이너스. 질소 원자가 중심에 존재할 거고 수소 원자 2개가 연결되어 있겠네. 수소 이렇게 연결하진 않으실 거잖아. 그쵸?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일단 2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이거 앞쪽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자, 질소 원자에 추가적인 결합을 놓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놓을 수 있나 없나? 못 놓이지. 왜? 여기가 다 수소들이잖아. 수소는 무조건 결합이 몇 개만 가능해. 하나만 가능해. 여기에 다중결합 놓을 수도 없고 여기에도 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결합을 놓을 수는 없어. 그럼 뭘로 해야 돼? 비공유 전자쌍을 놓는 거지. 결합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몇 쌍을 넣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5개잖아.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지금 이 구조상에서 질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는 몇 개야? 2개지. 2개를 몇 개로 맞춰야 돼? 5개로 맞춰야 돼. 몇 개가 더 필요해? 3개의 전자가 더 필요해. 근데 우리는 전자를 뭘로 놔? 쌍으로 놔. 그쵸? 2의 배수 단위로 전자가 놓여지게 된다고? 절대 3개 못 맞춰. 그러면 얘는 형식 전하가 제로가 되는 거는 맞출 수 없다. 그럼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야. 형식 전하. 전하가 0이 되는 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맞춰야 되는 거야?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전자를 배치시켜 주는 거야. 그럼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주변에 몇 개가 돼야 돼? 8개. 결합에 2개 존재하니까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네? 몇 개를 더 넣으면 돼? 총 8개가 필요한데 지금 결합으로 4개가 존재하잖아. 몇 개가 더 필요해? 4개가 더 필요해. 4개는 짝수개잖아. 그러니까 전자쌍으로 2쌍을 놓으면 되지, 이렇게. 그쵸? 구조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대신 뭐가 존재한다고? 차지가 존재한다고. 얘 뭐야? 마이너스 1의 형식전환을 가지고 있겠지. 형식전환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히 계산하는 거는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냥 바로 계산할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질소 원자가 결합 4개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질소 원자가 2개, 비공유전자쌍 2쌍을 가지고 있다. 얘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붕소. 붕소는 원자 가전자 몇 개지? 3개잖아. 그쵸? 결합이 3개만 가능하겠지, 보통.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저기 그려져 있는 거 그대로 쓰자고. 수소 몇 개야? 4개 연결되어 있네? 자, 단일 결합이든 어떤 결합이든 결합이 4개야. 2주기 원자가. 그럼 거기엔 추가적으로 전자로 놓일 수도 없고 결합도 놓일 수도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거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결합이 놓인다, 전자쌍이 놓인다? 이건 전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옥텟 위반이야. 그러니까 결합이 4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존재한다? 그럼 그대로 끝이야, 얘는. 결합 더 놓을 것도 없고 전자쌍 더 놓을 것도 없어. 놓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 그쵸? 얘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원자 CH3네? 그러면 그대로 쓰자고. C, H, H, H야. 오케이? CH3의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서 중심 원자인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원자과 전자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니까 전자쌍 하나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돼. 어느 순간 되면 이런 흐름으로 그리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어떤 원자의 차지가 놓이는지만 알면은 오케이. 여기 다시 한번 지금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게 수소가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탄소가 마이너스야. 탄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구조상에서 이 탄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5개가 돼야 되는 거지. 중성 상태에서 원래 4개인데 5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구조상에서 3개밖에 없어. 뭘 하나 놓으면 돼? 전자쌍 하나 놓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따지는 거지. 물론 이제 결론은 똑같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탄소. 오케이? 탄소 4개를 맞춰야 돼. 근데 지금 결합으로 3개가 존재하네? 결합으로 통해서? 그럼 플러스 1만 넣어주면 되는데 한 개를 넣을 수 있어? 못 넣잖아. 전자 쌍으로 넣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최소 2개를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탄소 원자가 중성 상태를 만족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됐구나. 그럼 뭘 만족해야 된다고? 옥텟이 만족해야 된다고? 2개, 4개, 6개. 오케이, 몇 개 더 있으면 돼? 2개 더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 똑같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의 차지가 되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되면은 흐름이 뭐가 더 편해요? 어떤 원자가 어떤 차지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은 그 차지에 맞춰서 전자를 넣는 게 더 빨라요. 일단 흐름은 2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라고. 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H3의 플러스네 탄소 H, H, H. 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도 여기 탄소밖에 없어. 그러면 탄소가 원래 4개여야 되는데 플러스란 얘기는 이 구조를 만들고 있을 때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지. 하나, 2개, 3개.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흐름대로 만약에 여기 흐름대로 전자쌍을 놓았어. 그 흐름대로 하면 전자쌍에 놓여야 되겠지.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따지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분자는 플러스의 차지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 구조는 잘못 그려진 거야, 일단. 오케이? 잘못 그려진 거야. 그럼 바꿔야 되겠지, 맞는 구조로.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얘는 지금 탄소 원자가 마이너스 1이야. 그쵸?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플러스 1로 바꿔야 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빠지면 되지?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중성 상태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 오케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중성 상태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플러스 1로 바꾸려면은 전자를 몇 개 빼면 돼. 이 구조상에서 전자를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되지. 2개의 전자만큼 날려버리면 돼. 얘를 날려버리면 된다고. 그 전자가 뭐야? 얘잖아, 얘. 얘를 날려버리면 된다고.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지우면 된다고. 그럼 이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요거 되게 많이 쓸 거야, 요 개념. 왜냐면 어떤 구조는 내가 맞춰서 그렸는데 이게 차지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 간혹? 그럼 거기서 변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원래 전자쌍을 넣었더니 마이너스네? 근데 내가 그려야 되는 건 뭐야?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꾸려면 전자 2개 날려버리면 되잖아. 전자쌍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구조 그리는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산소 원자, 붕소 원자가 있고 여기 탄소 원자가 있는데 여기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CH3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단에 존재하는 형태의 배양이거든. 탄소에 수소 3개 그리고 결합 하나니까. 그쵸? 그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은 바로 그 다음 원자니까 산소 원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산소 원자에 C, H, H, H. 그게 몇 개? 2개가 존재하네. C, H, H, H. 오케이, 여기까지는 나타냈어. 그 다음에 BF4라고 하는 원자가 이제 또 결합이 되는데, 여기서 탄소 원자나 수소 원자 추가적인 결합이 연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결합이 연결된다고 봐야 되냐면, 이렇게 붕소가. 플로로가 연결되진 않을 거잖아. 플로로는 말단 원자니까 붕소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플로로 4개는 어디에 연결되겠어? 붕소에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다중결합 존재하지 않는 상태겠죠. 왜? 지금 산소 원자 보면은 원래 중성 상태에서 2개야. 그런데 지금 몇 개를 만들고 있어? 3개를 만들고 있네? 많아지게끔 그려지는 거. 이 분자식을 가지고 구조를 그렸을 때 개수가 많아졌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으니까. 앞에 여기 썼잖아. NH4 플러스. 중성 상태에서 원래 3개인데 구조를 그러니까 4개가 만들어졌어. 잘못된 거야? 아니라고. 저 분자식이 맞는 구조 그대로 그린 거라고. 그렇게 일단 그리면 된다고. 얘도 똑같이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결합이 더 놓일 수는 없겠지. 결합이 더 놓일 수는 없어요. 최대한 지금 놓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자쌍만 놓아주면 되겠지. 전자쌍만. 여기는 어차피 아예 뭐가 다 못 놔. 그쵸? 붕소 원자에 지금 결합 4개니까 최대로 차 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산소 원자는 지금 6개를 만족시켜야 돼. 그런데 지금 결합에 3개.
그럼 3개로부터 6개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3개가 필요한데 전자쌍을 3개 넣을 수 있어? 못 넣잖아. 뭘 만족시키는 구조로 맞춰주면 된다고? 옥텟 규칙을. 그러면 하나가 놓이겠지. 맞죠? 이 흐름대로 하는 거는 보통 그 원자가 차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때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구조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보세요. 탄소 원자는 구조를 그릴 때 그 결합이 보통 몇 개에서 몇 개냐면은 3개죠. 3개부터 탄소 원자는 보통 4개예요. 4개를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4개까지. 3개에서 4개 정도의 결합 패턴을 가져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성이든 3개에서 4개 정도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질소 원자는 몇 개부터? 2개부터. 결합 2개부터 3개, 4개까지. 질소 원자는 2개부터 4개까지의 결합을 가질 수 있어요. 2개부터 4개까지. 질소 원자는 그래서 좀 패턴이 좀 다양하죠. 3개에서 4개인 것보단 2개에서 4개가 좀 더 패턴이 많으니까.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겠어요? 산소 원자는 가장 작은 게 하나. 그렇죠? 하나부터 몇 개까지? 3개까지. 산소 원자는 결합이 보통 하나에서 3개까지의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할로젠은 하나에서 2개예요. 수소 원자는 무조건 하나만.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구조를 그릴 때 이 정도의 결합 수준에서 구조가 그려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결합이 좀 존재하는 거 봅시다. 다중결합. 앞쪽 교양까지는 좀 연습이야.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되죠. 자, 첫 번째 N2입니다. N2니까 당연히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결합이 되겠지. 단일 결합으로 연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결합을 더 놔야 돼. 질소 원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2개부터 4개까지였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하나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잖아. 그럼 얘 지금 질소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결합이 몇 개까지 가능했지? 3개가 가능했죠. 그래서 일단 3개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여기 질소 결합 하나, 여기도 질소 하나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결합이 2개가 놓이면 3개까지 결합이 놓여있는 상태가 되네? 3중 결합이 최대로 놓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상태까지 만들었어요. 오케이? 결합을 넣어서 지금 질소 원자에 결합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뭘 넣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줘야겠죠. 형식전화에 맞게끔 넣어주면 되겠지. 형식전화에 맞게끔 넣을 수 있는지를 보니까 지금 전자가 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 지금 3개야. 그쵸? 이 질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게 3개야. 근데 질소 원자는 몇 개가 필요해? 5개가 돼야 중성이 되잖아. 그러면 3개에서 5개로 만들면 되니까 전자쌍 한 쌍만 넣어주면 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중성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질소 원자는 지금 원자까지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중성 상태. 포말차지, 형식 전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게 2, 4, 6, 8개. 뭘 만족해요? 옥텟 만족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N2의 구조는 요거예요. 얘가 N2 가스지. 이거 N2 가스입니다. 가스. 질소가스가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두 번째. NO라고 하는 화학종은 NO 플러스, NO 마이너스, NO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할 수 있거든. 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볼 때 많이 나오는 건 NO 플러스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3가지를 다 그려보자고. 요게 조금 재밌을 거야. 자, 보세요. 일단 NO 연결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연결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질소 원자는 결합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3개까지 가능해. 산소 원자는 결합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해? 최대는 4개까지 가능하지. 3개까지 가능하죠. 질소는 최대 4개까지가 가능한 거고, 산소는 최대 3개까지가 가능하지. 근데 이제 보통 중성 상태에서 봤을 때, 질소는 결합이 3개인 게 일반적이고, 산소는 2개인 게 일반적이잖아. 그쵸? 그러면 산소 원자 쪽에 한번 맞춰서 그려보자고. 2개를 그렸어. 산소 원자에 맞춰서. 자, 그럼 질소 원자는 지금 결합이 2개인 상태예요. 그럼 결합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 났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뭘 놔야 되는 거야? 비공유 전자성을 놔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소 원자는 6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결합상에 몇 개가 존재해? 2개가 존재해. 그러면 2개에서 6개로 전자를 채워주려면 오케이, 4개가 필요하네? 그럼 뭐 전자쌍으로 2쌍을 넣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맞아요? 맞아. 아니지?
아니죠. 다시. 여기는 다시. 미쳤나보다. 자, NO. 오케이? 이렇게 됐죠? 순간 산소 원자를 착각해가지고. 질소 원자는 5개가 돼야 돼. 오케이? 맞잖아요. 그쵸? 5개가 돼야 돼. 근데 결합에 2개가 존재해. 맞죠? 그럼 3개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3개를 넣을 수는 없잖아. 전자 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떤 걸 만족하는 형태로 넣어주면 된다고?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질소 원자에 지금 주변에 4개가 존재하니까 4개만 더 넣어주면 돼. 그럼 4개는 전자쌍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 앞쪽 거는 잊어버리세요. 산소 원자. 지금 전자쌍 2개가, 결합이 2개가 존재하니까 이 산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는 2개예요. 맞죠? 그러면 6개를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전자쌍으로 4개, 전자로 4개가 필요한 거고, 전자쌍 몇 개 넣어주면 돼? 2개 넣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구조 그렸어.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성. 그리고 둘, 넷, 여섯, 8개 옥텟 만족하고 있어요. 이쪽 보니까 둘, 넷, 여섯, 6개 옥텟 만족하고 있어. 근데 차지를 보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마이너스 1이네? 내가 그린 건 뭘 그리려고 한 건데? NO2? NO 플러스를 그리려고 한 건데 마이너스가 존재해. 그러면 뭐 어쨌든 요게 요 구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구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아요? 저 구조구나 하는 거, 이 구조가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건 NO 플러스잖아. 근데 잘못 그려서 NO 마이너스를 그려놨네? 그럼 앞쪽에 여기서 한번 썼던 거를 한번 쓸 거야. 자, 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뭘로 바꿔야 돼? 플러스 1로 바꿔야 돼. 그럼 전자 몇 개 빼야 되는 거야? 전자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 돼. 맞아요? 전자 2개를 날려버리면 되겠지? 전자 2개를. 전자 2개를 날려버리면 돼. 그 전자 2개는, 이거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전자 2개는 어디서 날릴까? 당연히 전자가 제일 풍부한 데서 날려버리면 돼. 이거 전자 날릴 거야. 이거 하나 날릴 거야. 날렸어. 그러면 차지는 플러스 1이 됐어. 오케이? 이거는 지금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어. 전자 2개 날렸잖아.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질소 원자 쪽은 뭐를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돼버렸죠?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돼버렸지? 그렇죠? 하나, 둘, 넷,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 물론 이제 차지가 플러스 1로 변화가 되기도 했지만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변화를 시켜주려면 전자 2개가 더 놓여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전자 있죠? 여기는 전자를 1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N, 산중결합되고 O. 그럼 산소 원자는 전자쌍 한 쌍이 놓이지? 왜? 여기에 존재했던 전자쌍은 1로 넘어갔잖아. 지금 결합으로 바꿔서 파이 결합으로 났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놓이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질소 원자. 지금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성? 옥텟을 만족하는지 보려고 보니까 둘, 넷, 여섯, 8개. 8개 만족? 옥텟 만족? 질소 원자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고 나서 산소 원자를 보니까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결합 3개의 전자쌍 한 쌍이니까. 근데 차지가 생성되지. 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플러스 1이거든. 오케이? 이 구조가 뭐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NO 플러스야.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차지가 존재하면은 저 차지는 반드시 표현을 해줘요. 왜? 그냥 NO라고만 써봐. 물론 NO는 이제 중성화합물도 있긴 한데 NO라고만 써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줘도 맞고 이렇게 그려줘도 맞거든? 이렇게 그려도 맞고 이렇게 그려도 맞아.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차지가 존재하면 그 차지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처럼 내가 그린 게 마이너스 형태야. 어떻게 따지 보다 보니까 이 분자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거를 플러스로 바꾸려면은 전자를 한 쌍 날립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플러스 형태는 대부분 결합이 많이 놓여지는 상태예요. 결합이. 여기 이중결합이었던 게 삼중결합으로 됐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자 한 쌍 날려버리고 전자쌍 하나 날려버리고 이거 날렸잖아. 여기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결합을 늘리는 거예요.
결합을 늘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늘리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 케이스도 있겠지. 반대 케이스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운 좋게 질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이렇게 연결했고, 결합을 3개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야. 3개도 가능하니까 질소 원자는 최대 2개부터 4개까지, 산소 원자는 하나부터 3개까지니까, 이렇게 맞춘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질소 원자는 지금 홀전자로 3개네? 그쵸? 죄송해요. 질소 원자의 지금, 원자과 전자 개수는 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3개야. 근데 5개를 만들면 되잖아. 그럼 뭘 하나 놓으면 돼? 오케이. 비공 전상 한 쌍 놓으면 되네? 이렇게. 오! 됐어. 지금 질소 원자 끝났어. 산소는 보니까 6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잖아. 그럼 3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3개를 더 넣을 수 있느냐? 못 넣지. 쌍으로 놓여져야 되니까 3개를 못 넣어. 그러면 뭘 만족하는 형태로 전자를 넣어야 된다고? 옥텟을. 근데 이 산소 원자 주변에 몇 개 있어? 2개, 4개, 6개 있네? 그럼 8개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넣어야 되니까 전자쌍 몇 개가 놓일 수 있어? 하나밖에 못 놓이지. 그러니까 구조를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이 전자쌍을 잘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이게 그려진 거야. 그럼 얘는 제로였지. 아까 계산한 것처럼. 얘가 플러스 1인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그리려고 했던 건 뭐야? 얘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그려졌어.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겠지. 얘가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어.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전자를 하나 더 놔야겠지. 자, 전자를 하나 더 놔야 돼요. 그럴까 안 그럴까? 전자를 하나 더 놔야겠지. 그 2개의 전자를 놔요. 2개의 전자를 여기는 추가를 시켜요. 이건 이제 가상적인 거야. 실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가상의 변화예요. 가상의 변화. 자, 전자를 2개 놓습니다. 어디다 놓느냐? 전자가 제일 부족한 데다 놔요. 여기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놓는 거야. 산소 원자, 여기 질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에 전자쌍 한 쌍을 놨어. 요거야. 요거 2개 전자가 요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왜? 플러스 1이었던 게 전자 2개를 먹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구조가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이상하지. 그러면 이제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로 구조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변화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에서 마이너스 던 거를 플러스로 바꿀 때는 전자 빼고 결합을 늘렸죠. 맞잖아? 그쵸? 마이너스였던 거를 플러스로 바꿀 때는 전자쌍 한 쌍 날려버리고 결합을 추가로 늘렸죠. 전자를 이동시켜서. 얘는 정확히 반대야. 전자쌍을 한 쌍 놨잖아? 그쵸? 그 다음에 결합을 없애는 거야. 결합을 없애. 결합에 놓여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야. 어딜로? 얘로 이동은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로 질소 원자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지. 가상이야. 여기는 가상이에요. 이거는 가상의 변신. 실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가상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전자쌍이 2쌍이 놓이게 되는 거고, 얘는 원래 한 쌍이 있었어. 근데 전자 하나가 더 넘어왔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형식천을 따져보니까 여기 질소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제로가 된 거지. 얘 구조가 뭐니까? 얘랑 똑같잖아. 됐습니까? 서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팁이에요. 하나 그려놓고,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이거였어. 질소 원자의 결합 맞춘 거잖아. 산소 원자 쪽에 맞춘 거지, 얘는. 근데 얘는 뭐에 맞춘 거야? 질소 원자에 맞춘 거야. 이렇게 그릴 때는. 산소의 원자에 맞추든 질소 원자에 맞추든 둘 중에 하나에 맞춰서 그려본 거야. 그러면 전화가 반대로 됐어. 그럼 잘못 그린 거냐? 아니야. 얘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고 얘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잖아. 2개 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맞는 구조로 변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NO라고 하는 중성, 차지가 없는 게 있어. 그러면 저건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 우리가 가상적으로. 자, 지금 마이너스인 게 어디 있어? 얘가 마이너스죠? 여기서부터. 요거는 다 지울게요. 자,
여기서 변화를 시킬 거란 말이지. 지금 마이너스에서 제가 플러스로 바꿀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꿀 때 어떻게 했죠? 전자 두 개 뺐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중성으로 바꾸고 싶어. 이게 중성이거든? 중성이야, 중성.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중성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전자 몇 개 빼면 될까? 하나 빼면 되겠지. 하나 빼면 돼요. 그 전자는 어디서 빼? 전자가 제일 풍부한 데서 빼. 질소 원자가 전자가 제일 풍부하잖아. 전자 하나 빼. 이렇게. 이번 이제 홀전자로 존재. 얘를 홀전자로. 얘를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홀전자를 다른 말로. 라디칼로 존재. 그러고 나서 따져보니까 얘는 차지가 없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쵸? 다섯 개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물론 옥텟은 만족 못해요. 둘, 넷, 여섯, 일곱 개니까 옥텟은 만족 못하지만 차지는 없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얘가 뭐야? 얘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할 부분들이 생기죠. 앞에까지는 진짜 연습이었고, 진짜 쉬운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겨요. 자, 요거 볼까? NO2. 중심에 중심에 질소 원자가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해요. 얘를 N, O,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중심에 존재하는 원자는 결합 차수가 더 큰 게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산소보다 질소의 결합 차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자고. 자, 그 다음 결합을 이제 좀 넣어봐야겠지? 질소 원자가 지금 결합 2개, 산소 원자가 결합 하나. 그럼 이쪽과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를 늘리면, 괜찮네? 그쵸? 3개. 여기 2개, 여기 3개. 만족시켰어.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질소 원자가 굳이 3개야. 굳이 3개야.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서처럼 요거가 똑같거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 질소 원자의 결합 차수를 중요시해서 이 상태로 만약에 구조를 그린다,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나는 질소보다 산소 원자 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어. 이거겠지? 이 상태에서 산소 원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산소 원자의 결합 차수를 맞추는 게 나는 더 중요해. 그러면 결합 하나 더 놓이겠지. 2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플러스가 돼요. 여기서의 선택이 그거를 결정하는 거야. 자, 일단 결합을 여기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쌍 2쌍 놓으면 되겠죠? 맞잖아? 이제 이거는 좀 쉽게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얘, 한 쌍이 놓이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놓여야 돼?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 6개 못 맞추니까. 3쌍이 놓여요. 그럼 얘 차지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 쪽을 이쪽을 포커싱을 해서 맞췄어. 그럼 여기에 전자쌍이 놓여지는 건 다 똑같네? 2개. 여기도 똑같겠지. 근데 여기 질소 원자를 보니까 질소 원자가 지금 결합 4개를 가지고 있어. 질소 원자가 단일 결합으로 4개가 존재하던, 아니면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2개가 존재하던, 제가 앞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그려드렸지. 질소 원자 플러스 차지를 가질 때 이 골격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존재해요. 얘 플러스 1이야. 모든 원자 다 옥텟 만족합니다. 그래서 2개의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 NO2 플러스. 자, 그럼 상호 변환 해볼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꾸고 싶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전자 2개 날려버리면 되지? 요거 날리자고. 요거 날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결합을 만들어준다고? 결합은 뭐를 이용해서? 얘를 내리면 되겠지. 요거 날리고 요거 내리면 뭐가 돼? 얘가 돼요. 그대로. 맞잖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플러스 1인 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전자쌍 한 쌍을 놓으면 되겠지. 어디 놔? 부족한 데에다 놔. 질소 원자에 전자쌍 한 쌍 놔. 얘가 옥텟을 위반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때는 결합을 끊어낸다고. 어떤 결합 끊어내겠어? 이축변의 결합을 끊어내는데 전자를 산소 원자 쪽으로 갖고 가면 이 구조가 되겠지. 상호 변환하면 된다고요. 이거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구조를 그릴 때 좀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꼭 이용해보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좀 쉬우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졌어요. NO3 마이너스. 그럼 저거 중심 원자가 뭘까? 당연히 질소 원자겠지. 중심에 산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경험이 필요한 거지. 자, O. 그러면 산소 원자는 지금 어느 원자에 포커싱을 해서 볼 건지 봅시다. 지금 여기 산소 원자와 질소 원자 비교해볼 때 질소 원자, 나는 질소 원자가 제일 중요해. 질소 원자를 중성 상태로 바꾸는 게 나는 제일 목적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자쌍 한 쌍을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산소 원자들이 다 차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럼 이 분자 전체는 차지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런 구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질소 원자가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보통 결합이 놓여야 차지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산소 원자를 중요하게 보자고. 산소 원자 결합 2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놓자고.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는 결합 4개야. 오케이? 추가적인 전자 놓일 수 없어요. 결합도 더 놓일 수 없어. 그쵸? 그리고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단에 존재하는 산소들 다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전자를 배치시켜줘야 되겠지? 뭐가 돼요? 다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상쇄되지. 전체 내 차지 뭐? 마이너스 1. NO3의 구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좀 쉽게 이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지웠네. 자, 요 구조에서 한쪽이 O-였잖아. 그쵸? 여기 O-였고, 여기도 O-였어요. 여기 O-, 여기 O-. 그쵸?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봐. O-, O-였어. 거기다 수소 원자 하나 결합시키면 돼. 그러면, 그리자. O-였잖아.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결합시키면 돼. 이렇게. 얘가 중성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중성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분자 전체의 차지가 제로가 됩니다. 그게 HNO3의 구조예요. HNO3 질산이죠. 질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CN입니다. CN. 그러면 최대로 놓일 수 있는 결합이 몇 개까지 가능할까? 탄소는 보통 3개에서 4개, 질소는 2개에서 4개. 그럼 이 골격상에서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질소 원자는 지금 3개 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2개만 더 필요해. 그럼 전자쌍 한 쌍 넣어주면은 얘는 차지가 없는 중성 상태의 질소 원자가 되고 옥텟 만족하고 있죠. 얘는 지금 3개야. 근데 몇 개를 만족시켜야 돼? 4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전자쌍을 넣어서 4개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럼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 2개, 4개, 6개 있으니까 몇 개 더 넣으면 돼? 2개 더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얘는 차지가 생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얘를 사이아나이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CN-. 자, 그 다음에 CO. CO 봅시다. CO. CO. 자. 2개. 하나 더 넣었어. 오케이.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산소 원자가 이렇게 되면 중성이 되니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넘어가 봐. 자, 그러면 이 산소 원자 쪽에는 지금 전자쌍을 2개 넣어주면 중성이 되죠. 얘는 문제 없어. 옥텟까지 만족했어. 이 탄소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2쌍을 가지고 있네. 2쌍을. 그래 안 그래요? 2쌍이 아니지. 지금 결합이 2개니까 원자과 전자를 2개 가지고 있어. 그럼 이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 4개를 맞출 수 있어요? 있네, 이 경우는. 그치? 2개 가지고 있으니까 2개만 더 넣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중성이야. 그쵸? 포맷 차지가 제로인 중성 상태야. 단지 뭘 만족 못하고 있는 상태?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근데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안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특정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예요. 중성 상태인데 비해서. 그러면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얘는 지금 전자 배치는 다 맞게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결합을 늘려주는 거예요. 결합을.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전자쌍을 결합으로 놓여주면 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탄소 원자의 기존 이중결합에 이게 옮겨오면서 삼중결합이 됐어.
산소 원자 있죠. 전자쌍은 그대로 한 쌍씩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차지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얘 차지 뭐가 돼? 플러스 1이 돼. 전체 네트 차지는 얘도 제로예요. 왜? 얘가 제로였으니까 제로야. 근데 둘 중에 뭘로 그리는 게 맞는 구조일까요?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맞습니다. 왜? 탄소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굉장히 불안정해요. 차지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모든 원자가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잖아. 상대적인 에너지가 이게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편 구조보다는 오른쪽편 구조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더 안정한 구조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주는 거지. 이렇게 변화를 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2의 2- 이게 다이카바이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말은 어려운데 구조는 가능해. 탄소 결합이야. 뭐 어떻게 생겼겠어? 3개까지 가능하겠지, 당연히. 탄소 원자니까. 탄소는 최대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니까 3개는 물론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 각각의 탄소 원자가 원자과 전자로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5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4개를 먼저 못 시키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을 놓으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전체 차지가 뭐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그래서 다이카바이드 이온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HCO3예요. HCO3. 자, 그럼 여기 중심 원자 뭘까요? 탄소 원자겠지, 당연히. 탄소 원자. 탄소 원자에 산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결합이 돼야 돼. 수소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가 결합될 수 있는 건 산소 원자에 결합될 수도 있어요. 산소는 결합 2개 가능하니까. 탄소 원자에도 수소가 결합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조에서 탄소 원자에 수소를 결합했어. 그러면 탄소 원자 쪽에 결합을 다 바꿀 수 없죠. 결합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말은 여기 산소 원자들의 전자를 배치하면은 얘도 3-, 3가 음이온이 돼요. 그런 구조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소를 여기다 놓으면 안 돼.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수소를 여기다 놓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 그 다음에 결합을 하나 놔야 되는데 이 탄소 원자 지금 결합 3개고 여기 산소 원자는 결합 하나잖아. 그러면 얘도 결합 필요하고 얘도 결합 필요해요. 오케이. 우리 하나씩 결합 더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탄소는 지금 중성 상태가 됐죠. 결합 4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 얘는 전자쌍 2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뭘 넣어주면 돼? 전자쌍 몇 개 넣어주면 되겠어요? 3개 넣어주면 되겠지. 이거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가장 전형적인 산소 원자의 중성 상태에서의 결합 패턴이죠. 전자쌍 몇 개? 2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HCO3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HCO2-는 이번엔 HCO2. 여기도 탄소가 중심에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O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O가 연결이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수소 원자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근데 얘는 이 경우와는 다르게 여기에 수소 원자를 놔도 탄소가 지금 3개의 결합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결합이 더 놓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수소 원자를 어디에 결합시키는지가 조금 중요하긴 한데 여기 놓습니다. 여기에 놓고 그리면 이게 그려지긴 하는데 구조가 안정한 형태로 잘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놓게 되고요. 여기서의 방식과는 똑같죠. 지금 탄소 결합 3개, 그렇죠? 여기 산소 원자 결합 하나.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씩 결합을 더 늘리면 되겠지? 그럼 탄소는 중성 상태가 됐습니다. 맞죠? 여기 산소 원자 전자쌍 놓입니다. 제로. 차지 없어요? 예, 전자쌍 몇 개 놓여? 3개 놓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집니다. 분자 전체 차지가 뭐야? 마이너스 1입니다. HCO2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구조들이라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구조들. 자, CH2N2. 그러면 C, H, N.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일단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중결합을 놓으면 되잖아. 다중결합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추가적인 결합을. 여기 탄소는 지금 결합이 3개잖아요. 질소 원자가 결합이 2개니까 오케이. 여기 하나 놓는 거 퍼펙트해.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질소 원자 쪽을 보니까 지금 결합이 3개네? 그럼 질소 원자의 전자쌍 한 쌍이 놓이면 오케이. 여기까지 중성. 맞네? 오, 잘 풀리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에 질소 원자 하나. 자, 결합에 하나가 자기 거니까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소는 중성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몇 개의 전자를 놓으면 5개를 만들 수 있지? 2개. 오케이. 다 있어. 자, 탄소 전화 없고 얘도 전화 없어요. 얘 따져보세요.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 오, 얘도 전화 없어. 그럼 CH2 N2라고 하는 화학종은 어차피 중성화합물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뭐? 여기. 왜? 얘 옥텟을 만들 못했어. 그쵸?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그리면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는데 이게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라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결합을 늘리면 된다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일로 내리자고, 이렇게. 여기 게 아니야. 잘못했다. 여기 게 아니야. 자, 어디 걸 내리면 돼? 얘 걸 내리면 돼. 중심에 있는 거. 얘를 내립니다. 자, 그럼 얘가 구조가 다시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돼. C, H, H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결합, 질소. 여기 또 다시 이중결합, 질소. 그 다음에 전자쌍을 볼까? 여기 전자쌍 일로 내려왔잖아? 그게 뭐야? 이 결합이야. 파이 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쪽 질소 원자에는 전자가 2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모든 원자가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물론 차지가 생성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전하가 생성이 되지만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잖아. 그쵸? 이게 더 안정한 구조라고.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다고. 자, 그리고 얘는 공면 구조가 가능하죠. 공면 구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리는 것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C, H, H, N, N. 전자쌍 하나. 여기 중성으로 바뀌었고, 여기 플러스 1인 거 맞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 구조를 제일 먼저 그렸다. 이거는 조금 비추예요, 비추. 왜? 탄소가 마이너스잖아. 이거 안정도 되게 떨어지거든. 이 위의 구조에 비해서 안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 질소 원자가 중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질소 원자 양쪽으로 이중결합을 한번 놔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구조 그릴 때 되게 잘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흔합니다. 자, 그래서 CH2N2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이거 구조 그릴 때 여기서부터 똑같이 했는데 이게 잘못 그려지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냐면, 꽤 있을 거거든? 여기다 전자쌍 하나 더 놓은 거야. 전자쌍 하나 더 놓으면 안 돼. 그럼 전자를 초과하는 거야. 전자쌍 하나 더 놔야지 옥텟을 만족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 우선 만족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이 질소 원자가 형식 전하가 제로가 되게끔 원자과 전자 개수를 맞추는 게 first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전자쌍 2쌍을 놓으면 5개가 되기 때문에 전자쌍 개수가, 이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개수가 뭐와 같아? 중성 상태와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자쌍을 놓으면 안 돼. 여기서 전자쌍을 옥텟을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놓으신 분들, 그 사람들은 구조 안 그려집니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쌍 놓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거 20개 되려나? 구조? 꽤 많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정도만 충분히 연습하셔도 시험 문제 나오는 구조들이나 연습 문제 있는 구조들 푸실 때 제가 볼 때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CH3NO2. 그럼 여기는 CH3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는 뭐 수소 3개 결합되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 그 다음에 N O2래 O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보통 안 해요. 질소 원자가 나오면 질소 원자에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경험이지. 자, 그러면 질소 원자가 지금 결합 3개잖아.
앞쪽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구조예요. 자, 질소원자를 중요시 한다고 여기다 비공전자쌍 놓으면 처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결합을 일단 하나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의 차지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거 구조 그리잖아요. 질소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되게 흔해요. 중심부에. 얘는 전자쌍 두 쌍이 놓이면서 얘는 중성. 얘가 뭐? 전자쌍 세 쌍이 놓이죠? 세 쌍이 놓여야 돼. 마이너스 1. 요거 왜 세 쌍이 놓이는지는 앞쪽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 풀 때 많이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첫 페이지 문제를 보세요. 첫 페이지 문제. 자, 요게 CH3NO2의 구조. 자, 그 다음에 CH3N3 볼까? N3? N3? N5가 나오면 질소원자에 산소원자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N3가 나오잖아? 그럼 N을 연달아 연결시켜줘야 돼. 자,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지금 알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패턴으로 그려진다고. 질소원자에 산소원자가 결합이 되면은 질소원자에 산소원자가 각각 결합돼. 질소원자가 3개가 연결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지. 맞잖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하나의 팁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중심부의 질소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한번 그려봐라. 되게 잘 그려진다. 그런 패턴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이게 CH2N2에서 이쪽 편, 오른쪽 편에 그려졌던 형태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얘는 산세가 됩니다. 얘도 물론 공면구조가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앞에 NO2도 마찬가지잖아. 플러스. 그러니까 질소가 중간에 플러스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구조가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두세요. 이거는. 자, CH3CNO 볼까요? 자, CH3에 CNO 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겠지? 자, 이 순서 맞냐라고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순서야. 맞아요. 자, 그럼 탄소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4개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놔보자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여기를 2개 놓고 질소원자에 전자쌍 놓고 그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결론을 따지면 질소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산소원자에 전자쌍 놓으면서 마이너스 1의 차지, 플러스 1의 차지. 얘도 공면구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조금 비슷한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 그려주시면 되고, 자, O3. O3니까 산소원자 3개가 연달아 옵니다. 이렇게. 그럼 산소원자는 결합이 몇 개가 가능하니까? 2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쪽은 일단 한쪽은 맞춰줘 보는 거지. 다 단일 결합으로만 넣고 채울 수는 없거든요. 결합이 많을수록 안정하니까 일단 결합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쪽에 질소원자에도 비공유 전자쌍 넣고 중성인 상태보다 그냥 결합을 채운 거야. 그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 그럼 여기는 전자쌍이 2쌍에 놓이게 되겠죠. 얘는 중성이고 여기는 전자쌍 1쌍에 놓이겠지. 어차피 그 원자과 전자 개수는 못 맞추니까 옥텟을 만족하면 된다고. 2개, 10개, 6개, 8개가 되니까 이렇게 놓여. 그럼 얘는 뭐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지. 얘는 전자쌍 몇 개 놓여? 3개 놓이지. 차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차지가 되죠. 그래서 O3라고 하는 화합물 전체의 네트 차지는 뭐? 제로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주기까지 원자들의 구조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 이외에 다양한 구조들이 있겠죠. 당연히 다양한 구조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선택한 이 화합물들의 구조는 제가 여러분한테 앞쪽에서 설명드린 그 개념들, 그 흐름들이죠. 그거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고, 근데 이 구조들만 그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구조들, 여러분이 뭐 연습 문제나 뭐 예제 문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이 흐름대로 하시면 다 맞아 들어가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거예요. 3주기 원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3주기 원자는 결합 패턴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첫 번째 인원자죠. 인원자는 결합이 3개부터 5개까지 가능해요. 3개부터 5개까지.
3개인 형태가 있고 5개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따진다 이거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이건 좀 익숙해 주시는 게 좋아요. PCL3는 그냥 이거는 일단 구조적으로 P, CL이 3개가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E는 질소원자 아래에 있지. 원자가전자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돼. 근데 결합이 3개니까 지금 3개를 가지고 있어. 몇 개를 넣어주면 돼? 2개를 넣어주면 되겠지. 이게 PCL3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PCL5는 있는 원자에 CL이 5개네? 그쵸? 5개 결합을 해주면 돼. 이렇게. 이는 5개의 결합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혼성화가 일반적인 혼성화와는 좀 다르게 얘는 sp3d까지 포함이 되죠. 얘는 5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자 주변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성이야. 물론 얘는 이제 확장된 옥택을 따르죠. 2, 4, 6, 8, 10개. 확장된 옥택을 따르는 게 잘못된 거야? 아니야. 왜? d오비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얘는 10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POCl3야. POCl3. P, O, Cl, Cl, Cl.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인원자는 지금 원자가 전자가 4개네? 그렇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리고 이쪽에 산소 원자를 보니까 결합이 하나야. 그러면 결합을 하나 더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인원자는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면서 원자가 전자 5개를 만족했어요. 중성 상태가 되지. 추가적으로 뭐 전자쌍 같은 게 놓일 게 없고 여기 산소 원자에 전자쌍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합 패턴이 2주기 원자들의 결합 패턴과 비슷한 것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경험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한 번씩 몇 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구조는 이 구조구나. 얘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구조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악하는 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인원자보다는 황원자가 문제로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중심에 황이 들어갈 때. 자, SO2. 중심의 원자가 황이에요. 얘는 황. S. O. O. 그럼 말단의 산소 원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결합이 지금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면 산소 원자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결합을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늘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산소 원자는 문제가 없네? 전자쌍 2쌍이 놓이면 옥텟도 만족하고 원자가 전자 개수도 만족하니까 오케이. 여기는 다 해결이 됐네. 자, 이제 문제는 황이죠. 황. 황은 산소 원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도 원자가 전자 개수는 6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합 패턴만 보면은 황은 지금 결합을 몇 개 가지고 있죠? 자기 주변에? 4개. 이 황원자에만 속해 있는 게 4개야.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는 전자쌍 한 쌍을 놔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죠. 자, 물론 얘도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릅니다. 근데 3주기 원자는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따를 수 있어요. 자,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근데 얘는 요거 문제로 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혼성화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황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 안 그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성화를 따질 때 이거 SP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간혹. 틀리죠. 왜?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으니까 얘는 스테릭 넘버 입체수가 3이거든. 그래서 SP2예요. 구분형이야, 구분형. 평면, 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라고. 그래서 이거 문제로 좀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SO3. SO3. 그럼 S에 5, 5, 5.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산소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합 넣을래, 그냥. 나도 넣을래. 나도 넣어야겠어. 산소 원자들은 다 만족했네? 그쵸? 전자쌍 2쌍씩 놓이면 되니까 만족했어. 일단 산소 원자는 채웠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일단 채웠어. 황원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나는 채웠어. 황원자 볼까? 황원자? 원자가 전자 개수 6개잖아. 6개 되는지 볼까? 하나, 둘, 셋, 넷, 5, 6개. 오! 산소 원자가 지들 맘대로 결합 넣고 다 채웠는데 자기 중성 상태로 일단 만들었는데 운 좋게 황원자도 원자가 전자 개수가 6개가 됐네. 구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는. 다만 얘는 뭐가 존재하지 않지? 뭐가 존재하지 않죠? 비공유 전자쌍이 황원자에 존재할 수 없죠. 지금 최대로 6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혼성화가 뭐예요? 원자 3개와 연결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 없잖아. 입자수 3이거든. 똑같이 SP2예요. 얘도 SP2고 얘도 SP2야.
그런데 이게 기하 구조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달라. 얘는 황원자에 산소 원자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sp2인데 부분형이고, 얘는 sp2인데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잖아. 얘는 뭐야? 얘는 평면 삼각형이야. 자, 그럼 제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 SO2와 S3의 구조를 그리는 거. 이렇게 구조를 그린 걸 줄까? 절대 안 주죠. 이거 그리는 것까지 내지. 그리고 구조상, 비공유 전사상까지 다 포함해서 구조를 나타내게끔 하죠. 그래서 이 구조 그리는 거 포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화합물에서 중심 황원자의 혼성화를 따지고, 그 황원자의 기하 구조를 골라라. 이렇게까지 돼요. 그러면 일단 구조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이거 황원자, 비공유 전사상 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 다 구분해서 혼성화 따져야 되지. 그쵸? 그 혼성화의 특징을 가지고 구조, 혁명, 기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이렇게 내지. 이게 전형적으로 문제 내는 패턴이에요. 어느 한 가지 개념만 딱 낸다? 이러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내지. 자, 그래서 일단 구조만 그리면 돼.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다 할 수 있겠다고.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다 할 수 있어요. 구조만 못 그려요. 못 그리면 어떻게 할 건데? 못 한단 말이에요. 구조 그리는 연습을 잘 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S2.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C. 중심에 탄소가 들어가겠지? 황원자보다는 결합 차수가 크니까. S. 어떻게 내주시면 될까? 황원자도 산소 원자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결합이 생성될 수 있잖아. 이 탄소 원자는 지금 결합이 2개밖에 없으니까 탄소 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합이 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탄소 원자는 결합 4개 가지면서 옥텐 만족했어요. 얘는 더 이상 뭐 변화 줄 거 없고, 그 황원자에서 이제 뭘 채워야 돼? 비공유 전사상 채워야 되겠지. 황원자 원자가 전자 몇 개라고? 6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얘는 둘, 넷, 여섯, 8개. 옥텟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황원자라고 해서, 황원자에 물론 디오비탈이 존재하지만, 무조건 확장된 옥텟 규칙만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면은, 얘는 그냥 옥텟 규칙을 따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마지막. CH3-2SO. 자, 얘는 중심 원자가 뭐냐면, S야. 왜? 탄소 원자가 중심에 들어갈 수 없어. CH3니까 CH3에 결합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잖아. 탄소 원자에 수소 3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는 추가적인 결합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중심에 들어갈 수 없어. 중심에 들어가는 원자가 뭐냐면 황원자야, 황원자. 여기에 CH3기가 이렇게 2개가 결합되는 거지. 뭐 CH3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황원자에 뭐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네? 산소 원자가 연결되어 있네. 자, 그럼 여기 뭐 단조 만족했고, 그럼 산소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합이 몇 개인 게 안정해? 2개인 게 안정하잖아. 그럼 얘는 전자쌍 놓으면서 오케이, 나는 만족했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만족했어. 옥텟도 만족했고 원자과 전자 개수도 만족했어. 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를 봐야겠지? 지금 이 결합이 몇 개 존재해요? 결합이 4개 존재해. 그럼 결합으로 또 하나씩이 황원자 거니까 결합상에 존재하는 전자가 총 4개, 원자과 전자 6개 맞춰야 되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죠? 전자 2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전자쌍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얘가 혼성화가 뭐지? 얘 sp3예요. sp3인데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이제 제가 뭐 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성화에 따라서 혼성화가 이제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얘가 무조건 혼성화가 디오비탈에 관여가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sp3거든? 얘는 sp3야. 그런데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르지. sp3 오비탈이 이게 4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4개 2개씩 존재하면 최대로 존재할 수는 8개인가 맞는데 얘가 10개가 되는 이유는 디오비탈에 관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결합 있죠? 이게 파이결합적인 성격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뭐 그것까지 제가 지금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얘는 sp3 혼성이고 확장된 옥텟 규칙을 따르는 구조다.
황원자에 비공전상이 한 쌍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되게 길었어요. 자세히 하나하나씩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 도움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구조 그리는 것만 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구조 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제가 볼 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이거 들으시고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구조를 정확하고 빠르게 잘 그리는 사람이 유기화학을 제일 잘하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기화학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기화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긴 해요. 이 구조들을 잘 그리면. 물론 이제 이 구조를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 때문에 뭐 루이스 구조 식으로 그리긴 했는데 실제로 그릴 때는 골격 구조까지 바꿔서 그리시는 거, 그거까지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